네, 8시 12분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부근에서 8.3. 와, 강진이죠. 8.3이면.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를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불의 고리가 지금 요동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8.3이면 굉장히 강진이죠.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8.3 강진은 이 태평양 부분에 보면은 바로 중앙부에 태평양 중앙해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중앙해령에서는 매년 10cm씩 빠른 속도로 새로운 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예, 이것을 우리를 지각판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지각판이 서쪽으로도 흐르고 동쪽으로 흐르고도 하는데요. 네. 이 서쪽으로 흐르는 판을 우리가 태평양판이라 하고, 이 태평양판은 일본 열도에 충돌을 하게 됩니다. 네. 동쪽으로 흐르는 판을 나즈가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 바로 칠레에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 충돌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요. 매년 10cm씩 빠른 속도로 새로운 판들이 충돌을 해오기 때문에 네. 이 칠레 연안에서는 많은 힘들이 쌓이게 되고, 네. 이 여파로 큰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미국, 하와이, 뉴질랜드 뭐 이쪽까지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쓰나미까지 이 정도면 오는 건가요? 보통 규모 7만 넘어도 우리가 쓰나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규모 8.3이면 규모 7에 비해서는 규모로 1.3이 더 큰데요. 그렇죠. 예, 규모 1이 커질 때마다 에너지는 32배씩 커지기 때문에 네. 1.3 정도 되면은 한 70배, 80배 정도 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네. 보통은 쓰나미를 동반하기 마련인데 이 지진은 비교적 깊은 깊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25km라고 해서 아주 깊은 깊이는 아니지만 네. 이 깊이에서 발생을 하면 규모 8.3 지진은 지표를 수직으로 한 수메타 정도를 교란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메타 정도 땅이 들어 올려지면서 그 위에 있는 바닷물도 들려 올려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로 인해서 지진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메타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칠레 연안으로는 흘러가는 물의 그 높이도 최고 파고가 한 4m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대쪽으로 하와이나 일본 열도로 이제 오게 될 때는 더 먼 거리로 오다 보니까 네. 더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m 이하의 정도 되는 쓰나미가 올 거로 예상이 되거나 네. 또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냥 뭐 정확한 계산하에 이런 게 다 예측이 되는데 네. 근데 이렇게 지진이 올 거다 이런 것이 그 예측이 가능합니까? 네, 지진 예보는 현실적으로는 시간을 맞추거나 하는 것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 쌓이는 응력량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판과 판이 부딪히는 속도를 알기 때문에 쌓이는 힘을 계산할 수 있고 네. 이 지역에 발생하는 지금까지 지진 횟수와 에너지 양을 계산하게 되면 네. 아직 분출하지 못한 에너지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거. 네. 그렇죠. 이 남아있는 에너지 양을 계산하게 되면 이 에너지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과거에도 규모 8이 넘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목됐던 지역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시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이 지질학적으로는 우리가 향후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뭐 50%다, 70%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뿐이지 네. 정확한 시간분을 맞추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아주 대규모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요. 곳곳에서 이런 걸 보면 2015년 이게 뭐가 전조가 좋지 않은 느낌인데요.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요. 예, 그 화산 활동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 대지진을 위한 전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 화산 활동은 대지진에 의한 결과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나면서 일본 열도는 전체적으로 교란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열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거나 이렇게 뒤틀리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각 내에 쌓여 있는 힘들은 굉장히 많이 이완이 되거든요. 네. 그에 반면에 이 화산체 하부에 있는 마그마 방 안에는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화산 활동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열도에 자리 잡은 많은 화산들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여파로 이번에 엊그저께 발생한 아소 화산 같은 네. 경우도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이제 심각하게 됐거든요. 이제 이뿐만 아니라 이 난카이 해구라고 그래서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규모 8 이상의 지진이 향후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뭐 90%가 넘는다라는 이제 보고도
네. 이제 있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열도나 이런 지역은 우려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짧게요. 우리나라 안전한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 기록을 보면은 규모 네. 7이 넘는 지진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지진은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는 언젠가는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고요. 네. IT 지진이 규모 7.0였는데 30만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지진이 이제 한반도에 발생하게 되면은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유, 교수님 뭐 백두산 얘기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 다 됐네요. 다시 네. 한번 모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그 지진을 연구하시는 학자님들이 계셔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나도 알아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툴 터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여러분 7시 다시 초대합니다.